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어준 공장장도 매우 흥미롭게 바라봤는데 까불던 검사들이 이 역공에 그대로 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기세가 대단합니다. 평소 이미지답게 검찰개혁을 화끈하게 추진 중인데요. 어떤 내용의 브리핑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서영교입니다. 저에게 법사위원장을 한병도 원내대표 시절 맡기시면서 개혁법안 완수해달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어제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떠냐라고 물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들을수록 훨씬 더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저희가 법사위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만 우리 김승원 간사님이 9차례 했고 국민의힘이 2차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차례마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특검법만 논의했습니다. 9차례 쉼없이 달려오며 논의했습니다. 현장의 경찰, 현장의 검사, 피해자 지원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현장을 지원하는 변호사들 등 행안부에서 중수청 관련해서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공소청 관련해서 검찰개혁 추진단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수기하며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한꺼번에도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서 보완해 나가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는 사법경찰관, 즉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검사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검사가 하던 수사는 모든 수사를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범죄 등 관련한 건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은 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범죄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보안수사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저에게 보안수사 폐지하면 어떡하냐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통화해 보았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수사 요구하면 되는군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책임제, 검사는 공소사건을 번호를 갖고 있고 경찰은 그 수사 번호를 갖고 있고 핑퐁 없애게 해놓은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딱 가지고 수사 번호를 가지고 보안수사 요구해서 실행해오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를 잘 안 하면 어떡해요? 검사가 긴급할 때 3일 내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3일 내로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은 한 달, 1+1 한 달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케이블타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우리 김승원 간사님의 좋은 생각이었는데요. 범죄 현장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등에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그것은 모두 다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거는 첨단 정보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모두 다 시간별로 차곡차곡 넣어 놓아서 영상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해놓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중한 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증거가 없어지는데 제대로 수사 안 해줘요 라고 하면 이의 제기하고 그러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게 해 놓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받고 있었는지 통보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록도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열람 등사하는 내용도 해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그겁니다. 검사와 경찰이 더 잘 상호 협력하게, 검사는 검사 일 더 잘하게, 경찰은 경찰 일 더 잘하게,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78년 만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온갖 조작하고 암장해왔습니다. 윤우진 세무서장은 6번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게 바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김학의의 그 성폭행 사건은 누가 없애버렸죠? 바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천암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애버린 자들은 검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형사소송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보고회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김승원 법사위 간사님께서 확 바뀐 형소법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향후 개선 및 기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입니다. 오늘 국민보고회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검사의 통제가 사라진다, 수사가 지연된다라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말씀대로 현 형사소송보다 훨씬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면밀히 심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총 법안 소위 10차례 중 8차례를 형소법 심사를 했고 총 심사 시간은 21시간 34분입니다. 그리고 안건조정회의에서 1시간 22분을 추가로 더 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심사 시간 말고도 법력권 법사위원들이 사전회의로 모여서 총 10차례, 여기도 수십 시간의 회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잡아도 26시간에 이르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추가된 사건 강요인의 권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0년간 검사에게 집중되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유지는 공소유지는 검사가, 재판은 법원이 각각 책임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등 법률이 정한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담당합니다. 또한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인 경우 신속하게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사건을 같은 사건 번호 아래 각자의 책임으로 끝까지 처리하도록 하여 사건을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했습니다.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서 그리고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더 공정하고 책임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형사 절차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은 아마 사건 지연과 불투명한 수사 과정일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공소 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빠짐없이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치 송부된 사건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의 말씀대로 수사와 공소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은 요청 시 반드시 녹음하고, 압수수색 검증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로써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사의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민 누구나 더 신속하고 더 투명하며 더 책임있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검사가 끝까지 관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였습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보안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입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안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보안수사 이행 결과를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검사는 이행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된 사건도 모든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며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안수사나 재수사가 미흡하면 직무배제,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안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검사는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은 검사에게 면담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시정 조치를 사법경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혹은 피해자가 시정 조치를 검사에게 요구하게 되면 무조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는 점도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수사 지연이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불송치 결정을 할 때도 이의 신청 안내를 사건 관계자에게 주고 수사기록 열람 등산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권 송치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직접 보안수사는 폐지됐지만 보안수사와 재수사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고 시정조치, 이의 신청, 그리고 이의 제기를 통해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의 권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촘촘하게 제도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속사건의 보안수사 요구도 신속히 처리됩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폐지되면 구속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를 중심으로 경찰과 검사가 영장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수사 전 과정과 증거를 킥스로 서로 공유하고 검사는 기록 검토와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건인 경우 검사의 추한 절차를 통해서 사건 기록을 사경에게 이송하지 않아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은 보안수사 기관을 지정하고 또 현행범 체포 사건은 긴급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안수사는 폐지되었지만 킥스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로 구속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민생사건 등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강화입니다. 민생사건 등 피해자도 역시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세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역시 공소제기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그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 미흡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징계 요청 또는 상급 수사관서,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의 지연이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 시에는 이의 신청을 안내받은 것과 함께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보장되어서 이의 신청의 사유를 더 정확하게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신청 대상을 권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권 송치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송치 확대입니다. 즉 사건 기록이 검사에게 최종적으로 송치되는 그런 경우가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화된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직접 보안 수사 대신 검사의 사후 통제와 견제 기능을 더욱 체계화한 것인데 검사는 시정 조치 요구나 재수사 요구를 한 사건, 그리고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사건, 직결 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건을 송치받아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검사가 이의 신청 받은 그 사건을 본인에게 송치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묻어두는, 즉 암장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권 송치로 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본인이 직접 기소할 수도 있고 또 불기소 결정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수사기관, 예컨대 상급 수사기관,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안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경찰과 검사가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권은 폐지했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견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위 6가지 변화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제 국민은 더 공정하고 더 신속하며 더 투명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질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끝으로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회의록의 일부 발언만이라든가 또 형사법의 전반을 또 전 흐름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입법 취지라든가 또 심사 과정 전체 맥락을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형사소송 개정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충실히 반영한 공정한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는 이와 같은 법률 통과가 아니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되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뿌리 내릴 때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